여러분 혹시 매일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고 계신데도 무릎이 아프고 피로감이 느껴지시나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관절이 더 아프고 오히려 더 지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시나요? 저는 30년 넘게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노인의학 전문의 최진학입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의 할아버지가 계신데 매일 30분만 특별한 방법으로 운동하시는데도 50대보다 더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관절은 젊은이 수준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20년 넘게 매일 하는 특별한 운동법이 있어요. 그 덕분에 이 나이에도 약 한 알 없이 살고 있답니다.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관절에 무리 없이 체력을 키우는 운동과 올바른 걷기 방법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단 10분 여러분의 운동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백세노트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건강한 관절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봄의 꽃구경도 마음대로 다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관절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가 정말 많죠?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영양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운동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관절 연골은 30% 이상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많이 걸으면 관절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관절 손상 위험이 3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10,000보 이상 걷기를 1년간 지속했지만 결국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걸었는데 오히려 더 아프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것이 바로 65세 이후 과도한 걷기의 함정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관절 건강에는 단순히 걷는 양보다 어떻게 운동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관절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근력과 유연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방법은 먼저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한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은 걸을 때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 의자에 똑바로 앉은 후 양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완전히 서고 나서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이 동작을 10에서 15회 반복하고 1분 휴식 후 다시 한 세트 더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시면 의자 팔걸이를 잡고 하셔도 됩니다. 75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4주 동안 매일 하신 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무릎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앉았다 완전히 일어서지 않고 중간까지만 일어나는 하프 스쿼트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체 근력을 키우는 벽 팔굽혀 펴기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댑니다. 이때 손가락은 약간 벌리고 팔꿈치는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발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서서 안정감 있는 자세를 만듭니다.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려 상체를 벽 쪽으로 가져간 후 다시 밀어내며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호흡을 잊지 마세요. 벽을 향해 몸을 기울일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밀어낼 때는 숨을 내쉬세요. 이 동작을 10에서 12회 반복하고 30초 휴식 후 다시 합니다. 처음에는 2세트로 시작해서 점차 3세트까지 늘려보세요. 이 운동은 팔, 가슴,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강한 상체는 걸을 때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7세 박미영 할머니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후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집까지 오는 동안 팔이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무거운 물건도 수월하게 들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한발서기입니다. 낙상은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데 이 운동 하나만 꾸준히 해도 낙상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한 손으로 잡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균형을 잡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복부에 약간 힘을 주어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세요. 처음에는 5초만 유지해도 좋습니다. 안정감이 생기면 잡고 있던 손을 살짝 떼고 균형을 잡아보세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최종적으로는 지지 없이 30초까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3회씩 반복합니다. 운동 중에는 자세에 주의하세요. 허리를 곱게 펴고 어깨는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낙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걸을 때 자세가 안정되고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82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2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길을 걸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발걸음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항상 넘어질까 두려웠는데 요즘은 그런 두려움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은 65세 이후 건강한 관절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 운동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근력이 뒷받침된다면 이제 걷기 운동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좋아하시는데 근력 운동과 더불어 올바른 방법으로 걷기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생기면 걷기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65세 이후 어떻게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현명한 걷기 321 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은 관절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심폐 기능과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3은 일주일에 3번, 이는 하루에 20분, 1은 1km 정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 정도 양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매일 1시간씩 걷는 것보다 이렇게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79세 장수철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완전히 포기하셨다가 제 방법을 따라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 통증 없이 산책을 즐기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선생님,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에 가서 30분 정도는 거뜬히 걸을 수 있어요. 제 인생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걷기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관절 건강의 핵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체크 걷기법을 익혀보세요. 첫째, 시선은 10에서 15m 앞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숙이면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둘째, 어깨는 뒤로 살짝 펴고 가슴은 열어줍니다. 셋째,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걷습니다. 넷째, 발은 뒤꿈치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앞쪽 순으로 지면에 닿도록 합니다. 다섯째, 보폭은 자신의 키에 맞게 조절합니다. 키가 160cm라면 60에서 65cm 정도의 보폭이 적당합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걸으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소화됩니다. 73세 김영자 할머니는 올바른 걷기 자세를 익힌 후 허리 통증이 확연히 줄었어요. 예전엔 10분만 걸어도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30분도 문제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앞서 소개해드린 근력 운동과 걷기를 함께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근력 운동으로 다리와 코어 근육을 강화한 후 걷기를 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걷기 자세도 더 안정됩니다. 76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하셨지만
근력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한 후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 이제는 통증 없이 하루 30분씩 걷기가 가능해지셨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 덕분에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을 때 무릎이 덜 아파요. 이제는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게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걷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단단한 콘크리트보다는 흙길이나 잔디, 우드칩이 깔린 트랙이 무릎에 훨씬 좋습니다.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신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볼이 넓고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걷기 전후로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면 부상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워밍업 없이 바로 걷기 시작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이제 또 다른 효과적인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중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노년기에 특히 좋습니다. 물의 부력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이죠. 육상에서 운동할 때보다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약 90% 감소합니다. 놀라운 효과 아닌가요? 수중 걷기, 수중 에어로빅, 수영 모두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수중 운동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69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걷기 운동을 포기하셨다가 수중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8주 후 물속에서는 전혀 통증이 없어요. 운동 후에도 관절이 붓지 않아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무서우시거나 수영장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바로 앉아서 하는 댄스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음악에 맞춰 상체와 팔을 움직이는 운동인데요. 관절에 부담 없이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분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운동입니다. 유튜브에서 시니어 체어 댄스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동영상을 찾을 수 있어요. 77세 최순애 할머니는 이 운동을 시작한 후 우울했던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운동법을 알아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5가지 운동 지속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일상의 운동을 통합하세요. TV 볼 때 스트레칭하기, 전화 통화 중에 제자리 걷기 같은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즐거움을 찾으세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함께할 친구를 만드세요. 사회적 지지가 있으면 운동 지속률이 3배 높아집니다. 다섯째, 성취를 기록하세요. 작은 성공이라도 기록하고 축하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81세 이민우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따라 1년간 꾸준히 운동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매일 30분씩 다양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운동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요. 요즘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운동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체계적인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65세 이상이라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라면 하루에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달걀 3개, 닭가슴살 100g, 두부 한 모 정도의 양입니다. 제 환자 중 74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분석해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0g 정도로 매우 부족했어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도록 식단을 조정한 후 같은 운동을 계속했더니 3개월 만에 근력이 25% 증가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나서 운동 효과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같은 운동을 해도 훨씬 더 효과를 느끼고 피로도 빨리 회복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타민 D와 칼슘도 관절 건강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 기능을 개선합니다.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좋지만 너무 강한 햇빛은 피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관절액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관절액이 줄어들어 관절 마찰이 증가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약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71세 김미영 할머니는 평소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하루 2~3잔 정도만 마셨죠. 그런데 수분 섭취를 늘리도록 권했더니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제는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마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염증을 줄이는 식품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고등어, 연어, 참치 등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등이 좋습니다. 반면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과도한 설탕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이 증가하면 관절 통증도 심해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던 78세 김정웅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김정웅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셔서 관절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매일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을 찾으셨어요. MRI 검사 결과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김정웅 할아버지께 과도한 걷기를 중단하고 제가 개발한 복합 운동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따라해 보기로 하셨죠. 첫 주에는 하루 5분씩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만 하셨어요.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 한 달 후에는 20분, 2달 후에는 30분씩 복합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식단도 개선되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항염증 식품을 많이 드시도록 했죠. 물도 하루 8잔 이상 꼭 마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통증 없이 3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게 되었고요. 김정웅 할아버지께서 1년 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제가 배운 운동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웅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올바른 운동법을 실천하시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관절이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통증 없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통증은 정상이고 어떤 통증은 위험 신호일까요? 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중이나 운동 직후에 느껴지는 근육의 뻐근함, 당김, 피로감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불편함은 보통 하루나 이틀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통증은 경고 신호입니다. 첫째,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 둘째, 운동 중에 갑자기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 셋째, 관절이 부어오르거나 열이 나는 경우. 넷째,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83세 이영순 할머니는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는데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운동을 하셨어요. 결국 연골이 더 손상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경고 신호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수술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정말 후회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 전후에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에서 10분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세요. 관절을 부드럽게 돌리고 근육을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냉찜질이나 온찜질로 관절을 관리해 주세요. 관절에 열감이나 부기가 있다면 얼음팩으로 10에서 15분간 냉찜질을, 관절이 뻣뻣하다면 따뜻한 수건으로 10에서 15분간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같은 부위를 연속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씩 번갈아가며 다른 부위를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하체 운동을 했다면 화요일에는 상체나 코어 운동을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각 부위가 충분히 회복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후의 현명한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걸을수록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도한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고 염증을 유발해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이 걷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걷는 것, 그리고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복합 운동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을 고루 병행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절과 활기찬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현명한 걷기 321 법칙과 근력 운동법을 실천하시면 관절 건강을 지키면서도 걷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수중 운동, 앉아서 하는 댄스 등 다양한 대안 운동법도 활용해 보세요.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영양 섭취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수분 섭취를 통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통증 없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아프고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실천으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 말씀드립니다. 심한 통증이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